please raise your hand. Anybody? One? I see a show of one hand. So one hand, right? Okay, one person. 네, 오늘 또 상영관에서 영화 같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같이 영화를 확인하고 나누는 대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선 감독님부터 차례로 좀 소개와 인사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지금 방금 보신 아이러브 연출한 덱승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랑 첫 작업을 첫 스크리닝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저 영화의 4번째 장편인데요.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어떻게 봐주실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지 이런 생각 관객의 입장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은 감상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영 전에 인사드렸지만 네, IM러브의 오사랑 장선입니다. 어제는 좀 소수로 작게 봤다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관객분들의 옆 뒤통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첫 GV가 항상 좀 제 마음도 따끈따끈하고 질문도 처음 들으니까 긴장되는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감상들 마음껏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각한 철수 역할의 이유진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GV고요. 작품이 보면서 생각났어요. 이 시나리오가 되게 깊고 어떤 순수함을 가진 시나리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저도 이 영화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허심탄회하게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편하게 감상평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종희 역할 연기한 한혜인입니다. 처음으로 약간 이런 역할을 좀 연기할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묘한 긴장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감상, 다양한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한혜인 배우님에게 그동안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감독님께 첫 질문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I am love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서 관객과 눈 맞추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나는 사랑이다 라는 어떤 표명 그리고 이 눈 맞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독님께 한 코멘트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이 이야기를 쓸 때 마지막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마지막 컷은 그 사랑 역할하는 배우가 카메라를 보고, 그러니까 관객을 보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게 이제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되게 냉정하고 또 들끓는 그 광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관객분들이 설득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 사랑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사랑 장선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통해서 결국엔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장선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 물론 정말 오사랑이라는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한 사람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오사랑이란 인물은 그냥 말씀하신 그 광증으로서의 사랑 하나의 그 추상성이나 관념 내지는 어떤 내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우들께는 제가 공통 질문으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이 모두 저마다의 자리와 입장에서 조금씩 아름답고 좀 뒤틀린 사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캐릭터가 어떤 사랑 속에 있다고 혹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하셨는지 질문 드릴게요. 엔딩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사실 사랑이 항상 마음속으로만 하던 던지는 걸 결국 실제로 했던 순간 네. 철수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랬고 처음 영화를 봤을 때도 만약에 저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필 내 이런 모습을 저 사람이랑 눈이 딱 이런 모습일 때 눈이 마주쳤네 라면서 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는 사실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고 그걸 이 사람이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랑이는 그리고 실제 연기할 때도 사실 철수와 어떤 정말 연인이 된다라는 어떤 기대보다 네.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냥 저 사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나보다 저 사람이 그 마음을 되게 가득히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엔딩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대답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네, 이유준 배우님, 철수 어떤 사랑을 하고 또 어떻게 각성을 좀 했을까요? 철수는 이 시대 초식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스스로가 좋아하다가 스스로가 상처를 받잖아요. 스스로가 정리를 하고 만약 저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거기 철수의 마음도 진심이지만 그 진심이 와닿지 않은 건지 아니면 와닿지 않을 곳으로 보낸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그 대답을 또 살짝 한혜인 배우님이 얘기하시면서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종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이고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이 구축해 놓은 세계 자체가 항상 외부적인 것들, 내가 커리어라든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교에 가고 어떤 집을 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으로만 자기 자신을 채워올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연약한 인물이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종이가 하는 사랑 역시도 그런 어떤 표면적인 사랑, 좀 자기의 세계에만 갇힌 사랑. 그래서 또 본인 스스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과체중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박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에 대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좀 남에 대해서 투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닿을 수 없는 철수와의 그런 벽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종이가 이 영화에서 사랑이에게 이제 상담을 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세계가 깨지고 있는 사랑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랑 방식을 경유해서 제 배우분들이 캐릭터 해석에 대한 너무나 사려 깊은 답변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객석으로 바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수요도 한번 보고요. 일단 가장 먼저 이쪽에서 손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안경 쓰고 계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일단 저한테는 이게 사랑과 관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랑과 기다림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종이도 그 새로 만난 남자친구가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도 철수가 약국에 들어와서 자기를 먼저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철수도 그 종이가 제조실에서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계속 됐고요.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러브도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 영화에서 I Am Love라는 또 다른 책이 있었다면 저는 그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의 존재는 바로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관계라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도 또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은 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셨는지 아니면 연출하셨을 때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뭐 사실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투사가 되어 있는 인물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책으로 사랑을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책에서 많은 인간 감정을, 인간 관계를 많이 힌트를 많이 얻고 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네. 이 여성 캐릭터 사랑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영화 속에서도 좀 일단 녹아나겠지만 영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맨티시즘이라고 이게 교수님 캐릭터가 얘기를 하는데, 낭만주의 시대에 이제 영미 문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조용하고 그러니까 아주 착 가라앉은 광증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이 배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문학, 그 영미 문학 속은 특히 폭풍의 언덕이나 제네나 이런 고전 그 당시 시대의 그 소설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그런 부분들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영미 문학에 관해서 영화 바깥의 좀 출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여쭙자면 W.H. 오든의 사랑시 외에도 이 영화를 만드는 좀 추동하는 힘이 됐던 어떤 재료들, 영화 바깥의 재료들 혹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WJ 오든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초반에 그 사랑 캐릭터 어렸던 시절에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이제 무덤에 가서 이제 시를 발견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거의 시작이 되는데, 그 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네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 예전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에 이제 오든의 그 시가 아주 그 영화의 중요한 테마로 등장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영화의 그 시를 보면서 이제 좀 찾아보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오든의 이야기들이 아마 이 영화 안에 조금 더 그 시에 대해서 아마 조금 많이 관심이 있거나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재밌는 포인트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나 시가 좋으셨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그에 대해서 좀 알게 될 기회가 되면 저는 더 바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이쪽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어떤 분이셨죠? 여기서도 손 들어주셨었는데요. 아니 이쪽에 네, 네, 맨 앞으로 그러면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지석섹션에서 상영됐던 영화의 끝에서라는 작품을 보고 그때는 장선 배우님을 못 배우고 그냥 갔었는데, 올해는 처음에 시작 첫 영화가 I Am Love고 마지막 영화가 홍이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장선 배우님 보고 그래가지고 반갑고, 이 영화에서 그 카메라가 대부분 다 핸들드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촬영되고 같은데, 촬영하시면서 이렇게 뭐 클로즈 장면도 많고 한데 좀 다른 영화 찍는 것보다 좀 힘들었던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으신지 하고, 영화에서 뭐 상상으로만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실제 행동을 못하고 말도 직접 전하지 못하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시는데, 자, 그 영화 속 캐릭터에게 한마디 할 수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네, 일단 카메라와의 호흡 면에서 질문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적절히 네. 네, 먼저 답변을 주자면 이제 핸들드 카메라는 아주 많은 부분이 기동성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15회차 추가 촬영까지 해서 15회차 정도, 15일 정도 찍은 영화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하루라도 또 연기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촬영 분량이 밀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되게 컸습니다. 그건 단순히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희 이제 이 영화를 촬영했던 촬영 감독님이 그 이 영화를 찍을 때 그 와이프 분이 만삭이셨어요. 그래서 네. 첫 아이가 나올까 말까 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찍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탄생하는 또 어느 네, 쪽에서는 그래서 촬영 감독 이 영화를 딱 끝나자마자 아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찍을 때 아기가 나와서 만약에 그 병원에 가서 그 순간을 그 촬영 감독님이 못 누릴까봐 제가 너무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네. 부분들이 이제 그 기동성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시리가 반응하여서 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 영화를 보면 얼마나 또 색다른 감흥일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장선 배우님도 답해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감독님께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촬영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도 촬영을 할 때 감독님들이 직접 글을 쓰신 경우에는 감독님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감독님께서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담겼을 테니까. 근데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감독님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제가 더 어떨 땐 굉장히 지적이고 또 어떨 땐 귀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안에 되게 뜨거움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더 특별히 더 애정이 많이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네. 사랑이한테 얘기를 한다면 전 대단하다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너의 그 사랑이.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요 까만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다시 들어주실까요? 마이크 도착할 때까지.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가 제 느낌으로는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도 있고 뭔가 판타지적인 느낌도 있고 이렇게 달리는 장면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종이나 이제 뭐 뚱뚱한 사람 싫다 이런 대화하는 술집 장면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현실적이라고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약국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약사라는 인물이나 그런 것들을 처음에 스케치할 때 어떤 걸로 출발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짧게 궁금한 거는 그 종희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얘기할 때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인물이라고 상상하고 약간 연기를 하셨는지 그 사랑에 빠진 상대가 누구였을지가 궁금합니다. 사랑에 빠진 상대방.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사실 사회적인 이렇게 보면 자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사실 많이 그러니까 연출자로서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화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화 연출하는 제 예전 모습을 아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이런 배우님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영화 만드는 걸 되게 신기해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아가 되게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누구도 만나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건 저거 엄청나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 머릿속에는 지금 사람이처럼 현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시간을도 많이 보내고 한때 그래도 제가 발붙이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관찰하고 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아까 뭐 책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 그러는 게 저 모든 것들이 책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영화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영화 작업을 하면서 조금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네 번째 장편을 만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되게 바쁘고 수다쟁인데 그냥 만났을 때는 말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영화가 사랑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문학적 인간, 그 문학적 태도를 실천하는 사랑이나 태도에 관한 영화처럼 읽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혜인 배우님 상상해 보셨나요? 그 상대는 누굴까? 상상 속 그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종이가 추구하는 어떤 기준치의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종이가 이 사람은 뭘까라는 궁금증을 엄청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다름이 되게 못나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좀 부끄럽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자존심은 또 꺾기가 싫으니까 아니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뭐지? 하면서 뭔가 자기 방어를 두르고 있지만 또 이거를 너무나 상담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니까 또 언니한테 SOS를 치지만 또 그쵸. 너무 그거를 드러내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약간 종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굉장히 좀 보들보들하고 그런 부분이 인간 모두에게는 있고 종이한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그 장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었나 싶고, 또 여담으로는 이제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워낙에 말을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글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결이 있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종이가 처음에는 어떤 가난한 마음이 들게 하는 약간 뭐 그런 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이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사는 종이 캐릭터가 뱉을 것 같지 않은 단어여서 나중에 감독님께서 이제 수정하는 게 어떻냐고 의견을 주셔서 같이 이제 수정을 해 나갔지만 그 단어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바 장면 같은 경우는 종이의 속살이 넌지시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라서 약간 그 상기된 기운을 한혜인 배우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에너지가 영화에서 좀 되게 색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바로 옆에서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 이쪽으로 갔다가 앞에 올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먼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먼저 영화 시작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사랑은 일방통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사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냥 사랑 영화다라는 부분이 조금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바는 결국 사랑에는 무언가 시작이나 계기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에 빠졌다는 게 조금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같은 경우에는 집착하지 않음에 이제 그런 점에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광기 어리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랑이가 왜 철수한테 사랑에 빠졌는지가 저는 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이제 장선 배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랑이 왜 철수를 사랑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약간 정확하게 보신 게 저는 이게 영화 캐릭터 이름이 사랑이고 제목도 사랑이고 러브 존스라는 자기의 어떤 극단적인 사랑의 감정을 실천하는 아주 뒤틀린 형태로 실천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캐릭터가 철수한테 가지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정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배우분들한테. 네. 저는 철수가 종이한테 가지는 거를 지켜보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수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랑을 자기가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왜 철수랑 사랑에 짝사랑을 하느냐 사랑에 빠졌느냐 질문을 받으면 사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네.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랑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저를 투영했다고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가 과거에 종이와의 관계에서 뭔가 상처가 있거나 이래도 말하지 못했고 그런 모습들. 그런데 종이가 철수를 하찮게 대하는 모습은 또 사랑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철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종이를 사랑하고 그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 저 모습이 안타깝고 그러다 저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저를 보듯이. 그래서 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철수를 위해 던진 거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도 늘 종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그 철수를 바라보는 그 과정 동안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쓴 거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네. 단편 소설의 형태로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텍스트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정말 절친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 이제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술 먹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술 먹으면서 마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저 친구 죽으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야 사랑이 네 인생을 진짜 안 망치도록 내가 널 붙잡아 줄게 이렇게 나도 술 먹고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친구 사이네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안 보고 있지만 근데 지금은 뭐 당신은 서로한테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이 들고 다들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관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계들은 항상 변화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감정은 진짜였고 그래서 사랑이 그 친구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너무 아쉽지만 저희 GV 시간 30분이라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 손들어 주셨던 뭐 질문 조금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답변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뭐 한때 사랑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옛날 생각나서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는 그 사랑이 어렸을 때 그 진행 방식의 나레이션 쓰신 거랑 저는 음악이 개인적인 건데 조금 감정이입하는데 저는 좀 약간 방해를 받은 부분도 살짝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적 사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장선 배우님하고 한혜인 배우님 평상시 이제 친구분이시고 서로 많이 응원하시는데 한 작품에서 출연하고 작업하신 소감에 대해서. 네, 짧게 대답하면 저는 머릿속에 항상 바쁜 사람, 그러니까 말은 별로 없지 실제 대화할 때는 말은 별로 없지만 항상 머릿속에 수다쟁이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써왔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OST가 머릿속에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 과하지 않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영화 작업을 할 때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그 한혜인 배우님과 정말 17년 이상 된 정말 단짝이에요. 네, 20살 때부터 만나서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작품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작품으로 만난 자리고 또 처음 함께 GV를 하는 또 이렇게 하는 자리라서 아 너무 뜻깊은 자리네요. 네, 지금 굉장히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혜배님도 네. 간단히 덧붙여 주신다면 네. 아주 짧고 굵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계속 개봉을 하면 또 이어지겠죠. 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유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늘 이제 약국에서 좀 이제 비련한 남자였습니다.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다 이제 1년의 소동을 거쳐서 사랑이 안식을 찾곤 했던 원령지에 다다르게 되시잖아요. 실제로 촬영을 할 때 배우 이유준으로서나 캐릭터로서나 원령지 촬영분에서 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이 남자가 이제 어떤 상태에 좀 도달했다고 느끼셨는지. 거기 처음 도착했을 때 공간감을 느낀 게 저희 영화에서보다 훨씬 많은 안개가 껴져 있었고 신비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저는 아까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인서트 뭐 동화뱀이나 이런 거 따놓은 게 언제 해놓으셨지? 이런 마음으로 너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거기서의 이제 어떤 모르겠어요. 그 하면서 되게 그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상황이 저를 받아들이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상황 자체를 거기서 그 어떤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인사는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대표로 끝 인사 남겨주실까요? 네. 여전히 첫 소개 멘트처럼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투자에 대한 그 가성비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솔직하고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감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다음 작업도 할 수 있는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말씀까지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GV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